이건 뭐 무슨 의료의 밥그릇 싸움 이런 그렇죠, 문제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회적인 그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한방이 따로 있고 양방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고 또는 사실혼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아이를 갖고 싶어. 그런 경우에 어떤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진짜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고 아닌데, 사실혼 예. 관계인데도 뭐 난임이든 뭐 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냐 뭐 이건 것 같아요. 예. 출산율 제고 때문에 뭐 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점점 문턱을 낮추고 있어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일단 출산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건데, 네네네. 그래서 일단 연령 제한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요 지금. 그리고 소득 제한도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처음엔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소득 제한도 없어져 가는 추세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사실혼. 사실혼. 예, 실제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동거. 예, 지원까지 해주는 걸로 지금 우리나라도 다 바뀌었어요. 사실혼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겠죠? 네, 네. 이제 관련된 서류들이 있는데 네네. 뭐 거주를 어떻게 했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서류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혼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뭐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 지적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다 이 결혼이라는 게. 강요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30살에 만났는데 40, 50, 60, 70, 40년 동안 어떻게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냐. 동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굳이 뭐 어차피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다. 바꿔야 된다. 제가 들은 뭐 책에서 본 건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결혼을 2번 하자. 2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이가 많은 남자가 젊은 남자랑 먼저 한번 결혼을 해요. 남자가 남자랑? 남자가 여자랑 아, 젊은 예. 여자랑. 예, 그러면 이 나이 많은 남자가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이 나이 많은 남자랑 사다. 그러다가 남자가 일찍 죽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럼 그 재산은 다 내 거야. 그런데 이 여자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어. 그럼 젊은 남자랑 또 결혼을 한 번 더 해. 그러면 젊은 남자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어.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 그러다가 여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어? 그러면 또 젊은 여자랑 또 한 번 살아. 이렇게 2번씩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내 맘대로 안 돼요. 뭐 이런 얘기가 그쵸? 있어요. 그렇죠. 안 죽어. 벽에 똥칠해. 돈 다 쓰고 죽어. 여성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남성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다 결혼하지 마라. 후회한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게. 본인들을 그렇죠, 그렇죠. 해놓고. 네. 우리는 이제 임신을 원하는데 안 되는 케이스.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데 나는 아기를 갖고 싶어. 이런 커플에 관련된 지원 사업도 분명히 나라에서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정보를 많이 모를 그렇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하나씩 우리가 또 풀어 가야 되는데.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대한 지원, 임신 중일 때 지원, 그 다음에 출산하고 나서 육아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지원 그런 건 다 마련이 돼 있고 이제 그 의학적으로 임신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거에 대한 지원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서양의학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하는 치료 방법, 보조생식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 체외수정이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공수정 지원을 해줘요. 지원해 주는데 이건 이제 2017년부터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됐어요.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돼서 전에는 이제 지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보험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300에서 뭐 의료기관마다 달라요. 네네. 한번 시험관 시술을 예로 들면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요. 드는데 그 중에 본인 부담이 조금 연령대별로 달라요. 네네. 45세 기준이에요. 45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는 30%, 본인 부담금이 30%, 그다음에 그 이상은 본인 부담금이 50%예요. 여성의 나이 45. 예.
45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출산당 인공수정은 5회 출산당이에요. 그리고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20회까지 지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45세 이하면 30%인데 본인 부담금이 이제 그래도 꽤 되겠죠.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90만 원이 90만 본인 부담금이 원이니까? 생기는 건데 그것도 지원을 해줘요. 예, 중앙에서도 지원해주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요게 그러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까 그 무슨 보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방 쪽이죠 지원이. 예. 근데 한방 쪽은 혹시 지원하는 부분이? 한방 쪽은 그 전에 계속 지자체별로 지원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부산, 그다음에 충남, 대구 이런 곳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하게 됐고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이 난임 치료에 관해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지원해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전에 뭐 합법이 아니었던 건 아닌데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정부 사업인데 지자체 이양 사업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어서 지자체별로 그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이 양방과 한방이 별도의 금액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면 뭐를 받든 간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양방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 나 한방만 하겠다 그러면 한방에다 다 돈을 써도 되는 건지 뭐 이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일단 그 아까 얘기했던 양방 치료에 관한 것은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고 네네네. 한방은 중앙에서는 안 하고 안 그 지자체 한다. 이양 사업이에요. 음. 지자체 단위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은 금하고 있어요.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한방이 따로 있고 양방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건강한 아이만 잘 임신해서 출산하면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의사지만 시험관 수술이나 인공수정 이런 방법이 나쁘다, 이건 안 된다, 한방 치료만 받아야 된다, 아니다, 뭐 반대쪽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절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고령의 산모, 임신을 준비하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환자들한테. 그래서 해야 된다. 다만 임신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수정이 돼서 자궁 쪽으로까지 내려와서 자리를 잡기 전 단계까지는 시험관 시술이 대체를 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착상이 돼서 임신이 유지가 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저기 아라비아 사막 가가지고 모래를 파고 묻고 덮고 물 준다고 해서 싹이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여성의 몸에서 착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건강한 정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한 난자가 배란이 돼야 되는 거고 둘이 잘 만나서 건강한 수정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도 해드렸었지만 난관을 뚫고 내려와야 돼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얇은 그 난관을 뚫고 내려와야 돼요. 네네.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 생기죠. 네네. 뭐 잘못 먹어도 염증 생기고 염증이라는 것은 몸의 어느 부분에서도 다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난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런 염증이 많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피로했거나 아니면 뭐 부적절한 식생활이 있었거나 그렇게 되면 버터 다이어트 같은 거?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게 있게 되면 이 과정도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돼, 그냥 여기에서 그러면서 자리 잡아요. 장애 임신이죠. 그래서 고령 산모도 그렇고 평소에 좀 임신이 잘 안 됐던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일은 임신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가 한방치료를 하는 것은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으면 자연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더라도 그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네네네. 의료가 좀 이원화돼 있고 하는 부분이 특수한 상황인데 네. 저는 하여튼 의료는 통합이 돼야 국민들한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단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흡수를 하게 되면 그렇죠. 사멸되기가 쉽거든요. 한쪽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임신과 출산에 관한 부분만 놓고 보면 한의학적인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양의학적인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어느 정도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으니 예. 그렇죠. 그게 고객이 그러니까 산모가 이게 밸런스 맞춰서 내가 가더라도 네네. 다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지원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의료 전달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허리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MRI 찍는 거 아니잖아요. 좀 임신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 이걸 좀 개선을 시키는 노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시험관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좀 더 잡혀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임 때문에 고생하신다. 일단 먼저 한 방을 가라. 그래서 한 방에서 기반을 갖춘 뒤에 그 다음에 양방에 가서 시험관 시술을 하든 인공수정을 하든 해라. 그것이 정답이다. 어떤 방법이 됐건 정말 임신을 기다리는 분들은 절박하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이건 뭐 무슨 의료의 밥그릇 싸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난임으로 네.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네. 그런데 원인을 찾은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럼 한 방에서 바라보는 난임의 원인이나 예. 그래서 일단 원인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도 생각하고 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서양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보조생 시술 지원 받는 사람들의 그 난임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밝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배란 장애, 난관 요인, 그다음에 남성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원인 불명이 상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방에서 네. 모르는 거지. 그렇죠. 한 방에서 촥 알려줘야지. 근데 그걸 뭐 양방이 모르고 한 방이 알고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아까 임신이라는 문제는 정말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이렇게 겹쳐져서 생기는 게 우리 네네. 이제 임신이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이라도 어떤 상황이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난임을 어떤 원인으로 딱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기능 저하가 음. 포함이 되어 있고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신허라고 있어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신장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우리가 구체적인 장기로서의 신장, 키드니, 콩팥 그걸 얘기를 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하복부의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면 난소의 기능 부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간울 이제 간에서 울체가 됐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일종의 화병이죠.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습담이라고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몸에 노폐물들이 많은 경우예요. 네네. 그런 노폐물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PCOS라고 그래서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서 난포가 하나 제대로 된 난자를 쭉 배란을 해야 되는데 우글우글 난포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배란이 잘 안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 음.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잡을 수 있는 것이 뭐 어혈, 어혈이라고 그래서 하복부에 이렇게 많이 뭉쳐져 있어요. 생리 혈색도 맑지 못하고 탁하고 덩어리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네네. 그런 분들이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죠. 네네. 이제 그런 원인들로 잡고 있고 뭐 또 볼 수 있는 게 뭐 기혈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몸이 허약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이 다 달라요. 똑같은 약이 아니고 네. 맞춰서 이제 처방을 하게 되고 치료 방법으로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뜸 뜨는 거 많이 하죠. 침하고 뜸 뜨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보면 뜸 한번 뜨면 당연히 따뜻한 거 올려놨으니까 따뜻하겠죠. 네. 근데 이 따뜻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때리면 빨개져요. 네네. 조금 있으면 다시 원색깔로 돌아오죠. 네네. 그렇죠. 계속적인 자극을 주면 이쪽에 혈액순환을 유도를 시킬 수가 있어요. 혈관이 확장된 것이 계속 관성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의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기울이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신양허, 신음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자의 기능 자체가 떨어진 거죠. 네. 네, 뭐 그리고 습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주로 음주 아니면 너무 기름진 음식들 많이 드셔가지고 생기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한약을 쓰거나 아니면 침과 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유산한 환자들이 저한테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예. 아 맞아요. 적당하게 우리 화초들도 그렇잖아요. 햇빛 네. 쬐을 때는 쬐고 음. 바람 실험 당할 때는 당해야 건강하게 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계속 바람 불면 뽑히죠. 강하게 큽니다.